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국가잖아. 얼마나 위험할 줄 상상도 안 되는 곳이라고. 아니 도대체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국은 치안 강국으로 전 세계 초인류 국가인 거 모르니? 모든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한국 여행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의미로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아주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 오는 순간 한국의 매력에 빠져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할 사연도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친구 때문에 친구를 설득하러 한국에 방문했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친구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까지 받으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오는 순간 그녀는 친구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써니예요. 여러분은 주위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요? 혹시 걱정을 끼치거나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제이미가 한국에 관심을 갑자기 가지면서 저는 물론 제이미 가족까지 큰 걱정을 끼쳤거든요. 주위에 골머리 썩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걱정이 큰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가며 말리고 싶어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면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잖아요. 제이미가 딱 그랬어요.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제이미는 작은 영국 시골 동네의 자랑이었죠. 똑똑했고 친절했으며 유머 감각도 가졌거든요. 물론 예쁘기도 했고요. 그런 제이미가 제 친구라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자라면서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보다 더 의지했을 정도로 생각이 깊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이미가 그랬어요. 헛똑똑이 같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대뜸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사실 말만 할 땐 괜찮았습니다. 누구나 의미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흘려들었는데 제이미는 실천력이 강한 친구라는 걸 제가 잊었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한 지 정확히 4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제이미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도 집에서 독학으로 수준급 실력을 쌓았을 만큼 정말 머리가 좋았거든요. 많고 많은 나라 중 굳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이미가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까지 편입했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제이미 가족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1년 정도 한국에 머문다는 제이미의 생각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럽의 역사가 깊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은 유감이었어요. 이왕 배우러 다른 나라에 간다면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인정받는 여러 선진국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제이미가 이미 말할 수 있는 스페인이나 프랑스도 괜찮잖아요. 한국을 선택한 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을 가면 학비와 생활비까지 생각해야 했는데 한국은 영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니 1년 정도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지내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늘 만나던 친구를 매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슬펐어요. 같은 영국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시간을 내서 보는 것도 어려웠죠. 한국은 영국과 시차가 커서 밤과 낮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연락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일주일에 2~3번 사진과 함께 이메일을 보내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빠짐없이 답장하며 제이미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기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에밀리만큼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이미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제 꿈을 펼치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제이미가 영국에 없던 1년의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이미가 한국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제일 친한 친구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메일 마지막에 적힌 말을 보고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제이미 부모님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편지 내용을 볼 땐 아직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편지 끝에는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이라며 당분간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교수님 추천으로 몇 개 회사의 면접을 보기로 했다며 가족에게 말하는 건 회사에 합격한 다음이 될 거라고 덧붙여 있었어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 취직한다는 건 똑똑한 인재를 후진국 아시아에 빼앗기는 꼴이니까요. 물론 한국이 아시아에서 그나마 잘 사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영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정치, 경제, 군사 여러 면에서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배울 게 있는 나라도 아닌데 한국어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비용만 생각하면 젊을 때 세계 일주도 1년에 걸쳐서 하는데 나쁠 건 없다고 제이미를 응원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취직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잠정적으로 계속 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니까요. 한 번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던 게 없었던 제이미여서 전 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이미 가족들이 알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걸 아니까 섣부르게 먼저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제 걱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이미가 면접을 보고 한국에서도 꽤 큰 기업에 덜컥 붙으면서 제이미 가족들까지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뒤 제이미 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는데 마실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서 저에게 한 첫마디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이미 언니의 걱정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졌어요. 저 역시 이렇다 할 답을 해줄 수 없었기에 슬픈 눈으로 언니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제이미 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제이미 이야기만 했어요. 마치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이 현실이 믿기 어려운 듯 말입니다. 똑똑하고 예쁜 그녀가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었던 순간들을 주고받았죠. 그러면서 말끝엔 항상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살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끝을 흐리면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슬픈 선택을 한 제이미지만 저와 언니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해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설득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결론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으니까요. 그 다음날 동네를 걷다가 산책하는 제이미 부모님과 마주쳤어요. 부모님 역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이미 부모님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제이미를 설득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말이죠. 꼭 영국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한국은 정말 아니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선 제이미가 영국에 다시 돌아와 영국 내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길 바라셨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제이미가 바보가 아니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한다는 메일을 보내며 우선 영국에 들어와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떠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제 생각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제이미는 단호했어요. 영국에 돌아가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며칠 가지 못해 다시 올 게 너무 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더 복잡했죠. 어떤 선택이 제이미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제이미 가족들 걱정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여름 휴가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이미 가족들은 그녀를 한국에서 만나면 화부터 낼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이성적인 그녀와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자신이 없다고 저에게 부탁한 셈이죠. 그렇게 전 한국의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니 영국에 돌아오라고 설득하기 위해 가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제이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모습보다 예뻤어요. 원래 꾸미는데 관심이 없던 친구인데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있는 파마를 하고 화장도 연하게 했더라고요. 신기한 모습에 달라졌다고 말했더니 친구들을 따라 미용실에 갔다가 서비스에 반해서 자주 관리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화장은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선크림을 발랐더니 피부색이 보정되면서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예뻐 보인다는 제 말에 제이미는 한국인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며 어렵지 않으니 저에게 방법을 알려준다고 웃었죠. 좋아 보였습니다. 제이미를 만나면 어떻게 영국에 돌아가자고 말을 꺼내야 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생기 있게 잘 지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TV에서 보던 모습보다 발달한 한국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경제가 어떻고 하는 게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높은 빌딩, 깔끔한 도시의 모습들, 발달한 교통, 편의성 같은 환경을 보고 느낄 뿐이니까요. 많은 도시를 여행한 게 아니지만 유럽 도시를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도시보다 한국이 더 깔끔하고 편리한 시설들이 많았죠. 편의점과 약국이 많은 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가 필요한 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챙긴다고 챙겼는데 빼놓고 한국에 와버린 거죠. 그런데 한국은 소화제 같은 약은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이미도 두통약이나 소화제 같은 구급품을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신기했다고 말했어요. 영국은 24시간 문을 연 상점을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있다고 해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몇 시간 운전해 가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약국이 새벽까지 문을 열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문이 열린 편의점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의 편의성을 생각한 나라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왜 이렇게 늦은 밤까지 문을 연 식당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소화력이 약한 제가 또 식탐은 많거든요.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이것저것 쉴 틈 없이 먹기 시작하니 결국 탈이 나고 말더라고요. 소화제로 더 이상 안 될 지경에 이른 거죠.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전 외국인이라 당연히 어려울 테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영국의 병원에 전화해 우선 예약해야겠다는 다급함 같은 거였어요. 영국은 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거든요. 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빨라야 3주죠. 영국 가서 병원을 예약하면 늦을 것 같아 우선 영국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제이미가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곤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죠. 전화가 끝나자 제이미가 저에게 나가자고 말했어요. 전 쉬고 싶었는데 제이미가 병원에 갔다 와서 쉬면 될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병원에 예약했는지 말이에요. 제이미는 제가 아픈 걸 지금 알았는데 당장 병원에 가잔 소리가 장난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 제이미는 일단 가보면 안다고 말했어요. 말장난할 힘도 없었던 전 제이미를 따라 숙소 근처 한 내과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을 말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대기를 포함해 10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죠. 저도 모르게 정말 의사가 맞냐고 몇 번 물을 정도였습니다. 예약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죠. 의사 선생님은 진찰을 해주며 위가 놀라서 그렇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며칠 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처방전도 써주셨고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밤새 문이 열려있는 많은 식당을 두고도 저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국엔 죽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이미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저는 어느 순간 한국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제이미에게 오늘은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일주일째 머물 땐 제이미 도움 없이도 한국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대중교통은 관광할 때 몇 시간 정도 소요될지 예상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제이미가 다른 일정이 있을 때 저의 빈 시간을 활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3주간 한국에 머물렀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말았습니다. 영국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이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작 3주 있었을 뿐이잖아요. 3주간 머물며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는데 제이미는 무려 한국에서 1년을 살았어요. 불편함이 가득한 영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제이미와 인사하며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선택을 응원하게 된 거죠. 다시 영국에 돌아왔을 때 제이미 가족들을 만나는 제 마음은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건강 걱정까지 없는 한국에서 제이미가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전 제가 느낀 점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인 저도 병원에 갔을 때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 없이 의사를 바로 만났다고요. 다양한 장점 중 병원 이야기 먼저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스승 같습니다. 가족 없이 먼 타국에 있으니 아픈 게 제일 걱정되잖아요. 영국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이미 걱정은 필요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 역시 한국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제이미처럼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이미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몇 년 더 지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든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저 역시 한국의 편의성과 공공질서 그리고 뛰어난 의료시설에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이미를 설득하러 갔던 제가 한국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이미 가족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에 대한 걱정은 사라진 지 오래전 같았어요. 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설득하러 갔다가 이렇게 푹 빠져오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참 한국에 대해 느낀 장점들을 이야기하다 결국 직접 한국에 가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는 제이미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 해줄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한국이 좋다는 이 느낌, 아쉬움, 한국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은 한국에 직접 다녀온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제가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깨닫게 해준 제이미는 정말 저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 친구 제이미처럼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친구보다 더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도전을 비웃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한국인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울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해 보이는지 대사관에도 연락을 하고 경찰들에게도 신고를 해보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만 하자 그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피치 씨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피치이고 인도 뉴델리에 사는 23살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모든 것, 특히 음악과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등 제가 좋아하는 K-팝 그룹의 포스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반에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과 뷰티템이 가득해요. 제 냉장고에는 김치, 불고기 등 집에서 요리하려고 시도하지만 종종 실패하는 맛있는 한국 음식이 가득합니다. 친구들은 저의 한국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고등학교 때 K-팝을 접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졌어요. 꽃보다 남자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를 자막으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직 말하기는 부끄러운 수준이죠. 한국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 멋져 보이거든요.
음악도 신나고 음식도 맛있고 남자들도 너무 잘생겼어요. 특히 K-팝은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박동감 넘치는 비트와 날렵한 춤 동작으로 저를 사로잡았어요. 힘든 하루를 보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K-팝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는 합니다. 언젠가 K-팝의 수도인 서울에 살면서 그 문화에 푹 빠져보는 것이 꿈이에요. 라이브 콘서트에 가서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홍대 같은 트렌디한 동네의 거리를 거닐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고 지칠 때까지 쇼핑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멋진 한국 남자와 데이트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도시에서 한류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K-팝 공연, 한국 음식 장터 제품 전시 등이 열리는 주말 한국 문화 축제였습니다. 한국인의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몇 주 전부터 날짜를 표시하고 의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축제 당일이 다가왔고 저는 가장 예쁜 의상을 입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축제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 K-팝 앨범, 한국 화장품, 서울 패션으로 가득 찬 부스가 있었어요. 확성기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이 흘러나왔죠. 세상에 냄새 지글지글 고기와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말 그대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열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룹의 앨범을 사서 들었고 중간중간 불고기와 떡볶이로 배를 채웠어요. K-팝을 좋아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트와이스가 무대에 올라 TT와 치얼업을 공연할 때 함께 춤을 추기도 했죠.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직 하루를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무대 근처에 남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발라드에 맞춰 몸을 흔들며 흥얼거렸어요. 그때 그를 처음 봤어요. 이 멋진 한국인 남자는 저처럼 음악에 빠져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완벽한 피부와 스타일리시하게 헝클어진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제가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그는 고개를 돌리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제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어요. 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나는 K-팝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생긴 한국 남자를 돌아보니 그도 춤을 추기 시작했더라고요. 음악에 완벽하게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매우 감탄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그는 여전히 비트에 맞춰 춤을 추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춤을 정말 잘 추시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한국식 억양이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저는 그냥 K-팝을 너무 좋아해서 춤을 따라 추는 거예요. 정말요, 저도요. 저는 윤석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지금 잠시 이곳을 방문 중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손바닥이 찌릿하는 것을 느끼며 악수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피치예요. 와,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멋지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한국적인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축제에 꼭 와야 했어요. 저도요. 윤석이 웃었어요. 저희 같이 나머지 부스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건 어때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이 꿈 많은 한국 남자가 정말 같이 놀자고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러고 싶어요. 저는 흥분을 겨우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한국인 남자와 한국 축제를 돌아다니라니 평범한 한국 남자가 아니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스타일리시하고 매우 친절했어요. 그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함께 축제 부스를 둘러보면서 저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저희는 K-팝과 한국 드라마부터 한국 음식, 패션, 심지어 언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윤석의 영어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그의 유창함을 칭찬하자 그는 어렸을 때 외국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상 물정에 밝고 여행도 많이 다녔죠. 이 친구에게 완벽하지 않은 점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K-팝 그룹에 대해 묻자 저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참을 떠들어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제 최애예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윤석은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슈가는 최고예요. 그리고 나머지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재능이 뛰어나죠. 저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윤석은 제 등에 손을 얹고 군중 사이를 부드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만질 때마다 제 가슴은 미친 듯이 설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교감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어느새 축제가 끝나고 상인들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피치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저와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요. 그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혹시 괜찮다면 전화번호를 교환할까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저는 기쁨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이제 제 휴대폰에 진짜 한국 남자의 전화번호가 생겼습니다.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윤석은 연락하면서 계획을 세워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빠르게 포옹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피치 또 봐요. 저는 그 순간을 음미하며 그를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안녕, 꼭 다시 만나요. 그 후 며칠 동안 윤석과 저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저녁 식사 약속과 뉴델리 관광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윤석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재미있고 매력적이며 대화하기 쉬웠고 항상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죠. 친구들에게 윤에 대해 말했을 때 친구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방금 만난 낯선 한국 남자가 너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조심해, 피치라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우려를 떨쳐버렸습니다. 윤석은 완전한 신사였으니까요. 데이트 당일 밤. 저는 한참 동안 옷차림을 고민하고 자연스러운 곱슬머리를 매끈해질 때까지 곱게 빗었어요. 윤석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는 어느 때보다 잘생긴 모습으로 레스토랑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저희는 쉬지 않고 웃고 이야기했어요. 순식간에 마음이 통했어요. 윤석은 저와 같은 나이였고 서울에서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저녁 식사 후 저희는 강변을 따라 걸었고 윤석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수줍게 제 손가락을 그의 손에 끼우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윤석은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제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피치,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녹아내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빨리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는 저를 끌어당겨 달빛 아래서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와 키스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헤어지면서 윤석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피치, 당신을 떠나기가 너무 싫어요. 그의 품에 안긴 저는 이 밤이 끝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뉴델리에 조금만 더 있어줘요. 윤석은 제 턱을 사랑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그 후 몇 주 동안 윤석과 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박물관 콘서트 레스토랑으로 로맨틱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주말에 저를 데리고 도시 외곽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또 저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요리하고 드라마를 보고 몇 시간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윤석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고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는 꽃과 초콜릿 사료 깊은 작은 선물로 끊임없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심지어 비싼 티파니 앤코 팔찌를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이건 너무 과해요. 그가 반짝이는 팔찌를 제 손목에 끼워주자 저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한 키스로 제 말을 잠재웠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과한 건 없어. 그가 속삭였어요. 윤석이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죠. 제 슬픔을 알아차린 윤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를 알아.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해. 곧 다시 돌아올게. 약속할게. 기다려줄래?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영원히 기다릴게. 윤석.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당신은 나의 소울메이트야. 피치. 윤석이 저를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는 소리에 온몸이 얼얼해졌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키스를 나눴어요. 그의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의 완벽한 한국 왕자가 제 마음을 훔쳐가 버렸죠. 윤석이 서울로 돌아간 후 처음 몇 주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문자와 영상 채팅을 주고받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 같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 윤석은 늦은 밤 영상통화에서 애교를 뜻하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아파트 같이 보러 가자. 내가 빨리 서울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면 윤석이랑 같이 살 생각에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때까지만 이별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저희의 미래를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윤석은 낮에는 저를 보고 싶고 품에 안고 싶다는 달콤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슬퍼하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 귀여운 K-팝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기분이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2달 동안 떨어져 지내던 윤석은 다음 주에 저를 보러 온다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건 못 견디겠어. 자기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한 주를 보낼 준비에 저는 바로 그가 방문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로맨틱한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새 란제리와 드레스를 샀어요. 저는 윤석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마치 공중에서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윤석을 데리러 가기로 한 날 아침 윤석으로부터 정신없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끔찍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공항에 왔는데 비행기를 못 타게 해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 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건 악몽이에요. 안 돼요.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제 여권이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 피치. 최악의 상황에는 이번에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여권이 위조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도 알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아직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기야, 계속 연락할게요.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여행을 다니던 윤석의 여권이 어떻게 갑자기 위조 여권으로 판명될 수 있을까요? 불쌍한 윤석이 얼마나 겁먹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정말 끔찍한 실수였으니 빨리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약 1시간 후 윤석으로부터 또 다른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좌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전히 비행기를 못 타게 하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 피치. 결국 당신을 보러 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주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여권을 가져가더니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그저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최대한 빨리 널 만나러 갈게. 슬퍼하지 마. 자기야, 곧 또 이야기하자. 윤석이를 위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의 낭만적인 재회가 망가졌어요. 저는 그를 다시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윤석이 여권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며칠 동안 저는 문자와 영상 채팅을 통해 윤석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낙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자기 보러 오지 못해서 우울한 거 알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예요. 윤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을 못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네. 무슨 말이야. 여권 소식은 아직 못 들었어. 유난히 아직 진짜인지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냥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라고 하네요.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알아요.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가족들은 내가 널 보고 싶다는 걸 이해 못해. 난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서 계속 설득하고 얘기해 볼게요. 윤석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를 만나러 올 수도 없고 당장 서울로 돌아오길 바라는 가족들의 만류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다음에 통화했을 때 윤석은 영상통화에서 매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라 정말 미안하지만 나 집으로 돌아가야 해. 가족들이 난리가 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저는 그가 그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 끔찍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당신이 한국으로 오는 것은 어때? 그의 눈이 갑자기 흥분으로 빛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오라고요. 윤석은 계속해서 빨리 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한국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떨어져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분명 유혹적이긴 했지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윤 비자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당신과 떨어져 있는 건 못 견디겠어. 제발 온다고 해줘. 윤석이 간청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기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윤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기야, 빨리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꿈만 같을 거예요. 윤석이 그려낸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어요.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그와 함께 세계를 횡단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생각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윤석으로부터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피치 받아줘서 다행이야. 저기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당장 도움이 필요해. 가슴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윤,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그의 겁에 질린 어투가 무서웠습니다. 아니, 나 안 괜찮아. 이 망할 여권 문제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가족들이 제가 당신을 만나러 가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제 카드를 막고 있어요. 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신의 돈을 동결시킬 수 있어요. 가족 사업이라면서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윤석이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회사 돈을 빌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끊는 건 말도 안 돼요. 가족들은 과잉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저는 윤석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정말 안 됐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윤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피치, 난 정말 절박해요. 부탁하긴 싫지만 계좌에 다시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돈을 조금만 송금해 주실 수 있나요? 현금이나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석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3,000유로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큰 금액인 건 알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피치 도와주시면 이 악몽이 끝나면 2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는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어요.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윤석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이라면 그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저를 위해 똑같이 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바로 송금할게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를 안심시켰어요. 오, 고마워요, 피치. 당신은 내 수호천사야. 당신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사랑해. 윤석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사랑해. 윤 잘 지내고 있어요. 은행에 3,000유로를 송금한 후 그는 휴대폰 카메라에 키스하는 귀여운 셀카를 보내주었습니다. 송금 받았어요. 천사님, 당신은 오늘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이 친절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곧 연락해요. 그의 고마운 말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를 도와준 셈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윤석에게 가족들의 근황이나 여권 문제 등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항상 화제를 바꾸거나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 비자 신청에 대해 언급하자 윤석은 회피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보죠.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이 갑자기 왜 이렇게 까칠해진 걸까요? 그리고 매일 보내주던 로맨틱한 영상 메시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소원해진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저는 윤석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집안에 일이 좀 많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그 돈을 보낸 이후부터 윤석은 달라진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상한 여권 상황에 대해 생각할수록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은 왜 관련 증거나 서류를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공항에서 찍은 셀카 한 장만 보냈을 뿐인데. 저는 조치를 취하고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여권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첫째, 위조 여권 조사 결과는 몇 주가 아니라 23일 이내에 통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신청자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의 가족은 의혹을 근거로 자산을 동결할 수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친척이 아닌 법 집행기관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추악한 진실을 깨닫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이 저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도록 속이기 위해 조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한국의 왕자는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감정에 휩싸인 저는 윤석에게 연락해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저를 속일 수 없다며 계속해서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윤석은 제가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지막 한심한 시도로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날 알아. 날 의심하는 거 알지만 꼭 갚겠다고 약속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동화 같은 로맨스는 사기였어요. 저희가 공유한다고 생각했던 마법 같은 인연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윤석은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악용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헤어진 후 몇 주 동안 저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교묘하고 무자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피치. 낯선 외국 남자와 엮이는 것에 대해 더 미리 경고했어야 했어. 친구들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외쳤어요. 그를 믿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은 병적인 거짓말쟁이에 불과해 마음속 깊이 저는 제가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리안 드림의 남자가 현실이 되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했었던 저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산산조각난 마음의 조각들을 주워 담아야 했죠. 그의 거짓말과 사기가 드러난 후 제가 윤석을 차단하고 제 삶에서 그를 끊어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와의 모든 관계가 거짓으로 밝혀진 후 저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싫었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자책에 빠져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저희가 함께했던 기억을 되풀이하며 윤석의 진짜 의도에 대해 제가 놓쳤던 단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지나치게 로맨틱한 제스처, 그의 상황에 대한 정교한 거짓말. 무엇보다도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았던 저희의 관계 등 징후는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속아 넘어간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깊은 열정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K-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석에게 조종당하기 더 쉬워진 건 아닐까요? 저는 친구들과 밤을 보내면서 피치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제가 물었습니다. 피치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딸아, 그 멍청한 윤석이 너에게 한 행동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문화를 탓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조종하는데 능숙하거든. 잘못은 전적으로 그 사람 탓이야. 피치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남자와 사귀고 싶다는 환상에 휩쓸려서 그랬어.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윤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어. 환상에 사로잡힌 것 맞아. 피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너는 뭔가를 배웠잖아. 앞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진지한 관계를 맺기 전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면 돼. 저는 한국 남자에 대한 집착이 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이고 마음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윤석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에게 편지를 쓰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제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윤석에게 사랑에 대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던 사람치고는 공감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네요. 당신은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손을 잡고 복잡한 이야기를 엮어 제가 당신에게 빠지도록 만들었죠. 당신은 한국인의 매력이 저에게 미치는 힘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돈을 요구했을 때 당신은 제 신뢰를 이용했고 당신을 돕고 싶은 제 진심을 이용했어요. 당신은 저의 가장 큰 불안인 외로움과 관계에 대한 갈망을 이용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이길 바랐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당신의 거짓말을 믿었죠. 사실 당신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단지 당신의 사기 피해자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당신이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밤에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 당신을 잊을 겁니다. 당신의 독은 더 이상 내 영혼을 감염시키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당신의 속임수로부터 배우고 치유하고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 대한 당신의 힘을 잃었죠. 언젠가 양심을 되찾고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착취할 수 있는 단순한 바보가 아니에요. 저희 모두는 존엄성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죠. 심지어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손을 떼주세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편지에는 제가 느꼈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인함과 결연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말 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자기관리와 자신감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마음 회복하는 방법과 사기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고 윤석에게 집착하는 동안 소홀히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이 치유되고 예전의 행복한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윤석과 나눈 문자 대화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제 디지털 생활에서 그 장을 지우고 나니 엄청나게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2달 후 저는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나날이 이어졌지만 극심한 고통은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윤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기 전에는 완전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드디어 답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윤석이 그의 주장처럼 인도에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서울에 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으로 저를 노렸던 것과 똑같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로 무장한 저는 인도 경찰과 한국 대사관에 윤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막고 싶었죠. 놀랍게도 경찰은 윤석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다른 중국인 남성들과 함께 한국인으로 가장의 범죄단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위조 신분증과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당국에 따르면 이 범죄 조직은 한국인으로 위장할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사기단의 규모는 방대했고 가짜 서류와 배경, 스토리 등 사기꾼들이 표적을 조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오랫동안 이들을 추적해 왔었어요. 사기의 규모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윤석은 저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그에게 그저 그의 월급쟁이에 불과했죠. 그는 저를 악용하고 거짓말하는 법을 훈련받은 숙련된 사기꾼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야 저는 미련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특히 동아시아의 로맨스 사기를 경고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어요. 많은 여성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한국 및 일본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희는 서로의 치유를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마음을 열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잔인한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과 은행 계좌를 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되찾고 고통을 목적의식으로 바꾸면서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사랑했지만 강박관념은 균형 잡힌 인식으로 성숙해졌죠.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환상이나 동화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마음이 아파야 했지만요. 그러니 윤석 당신이 누구든 간에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상 속에 살거나 연애에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제 치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윤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속임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고 나니 저는 진정으로 제 삶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제 치유 과정의 일부에는 장미빛 색안경을 벗고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시 탐구하는 것이 포함되었죠. 윤석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제 관점이 너무 판타지에 치우쳐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진짜 한국을 경험하기 위해 혼자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광에 사로잡혀 판단을 흐리지 않고 좀 더 냉정하게 문화와 사람들을 감상하고 싶었죠. 친구 피치에게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피치 정말 좋은 생각이야. 혼자 떠나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발견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친구 레일라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글쎄 그 모든 일을 겪고 혼자 여행하는 게 안전할까? 너무 걱정될 것 같아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정말 조심할게.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몇 달간의 계획 끝에 드디어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하자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라에 얽힌 감동적인 추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서울을 관광하고 시차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데 보냈습니다. 궁궐과 사찰 활기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윤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늘 꿈꿔왔던 예술적인 대학가 홍대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개성 넘치는 갤러리와 상점, 거리 공연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으로 가득한 활기찬 거리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젊게 느껴졌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이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홍대에는 그 자체로 강한 에너지와 리듬이 있었어요. 오후 늦게 저는 작은 음반 가게에 들러 음반을 둘러보았습니다. 앨범을 살펴보던 중 특히 눈에 띄는 앨범이 있었는데 바로 잔나비라는 한국 밴드의 앨범이었어요. 저는 표지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친절한 목소리가 영어로 잔나비의 음악은 정말 좋아요. 꼭 사세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점원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따뜻한 눈빛과 웨이브진 머리에 비닐을 쓰고 있었어요. 아마 제 또래였을 거예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말고도 한국 음악은 다 알아보는 중이에요. 라고 말이에요. 점원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잔나비가 최고예요. 손에 들고 계신 먼키 호텔이라는 앨범은 제가 몇 년 동안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자, 제가 한 곡 틀어드릴게요. 그는 제게서 CD를 받아 매장 스테레오에 꽂아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루브한 비트와 듀오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보컬의 순식간에 매료되었죠. 와, 정말 멋지네요. 저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질리지 않아요. 점원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많은 아티스트를 추천해 주면서 한국 인디 음악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었고 한국 음악계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와 함께 매장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모든 팁에 감사해요. 다른 그룹들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죠. 그리고 잔나비 앨범도 꼭 사야겠어요. 물론이죠. 들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CD 값을 지불하자 그는 여기 혼자 여행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원한다면 근처에 멋진 곳을 더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전영수예요.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정중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친근한 낯선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수의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영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결국 영수는 홍대 인근의 작은 재즈클럽, 인디아트 갤러리, 라이브 어쿠스틱 음악이 흐르는 레스토랑 등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예술, 음식,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끝없이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에게는 따뜻하고 진솔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아서 상쾌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영수에게 진심으로 오늘 구경시켜줘서 고마워요. 오늘 여행 중 최고의 하루였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행 가이드예요. 영수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도시, 특히 예술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뿐이었는걸요.
저희는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한국에 있는 동안 다시 만나기로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절하고 흥미로운 새 친구를 사귄 셈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조금 더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영수와 저는 여행 중에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가르쳐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자연 명소를 보여줬고, 저희는 이야기할 거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영수가 생각에 잠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왜 혼자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힘든 일을 겪으신 것 같아서요. 그의 말투는 캐묻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온화했어요. 저는 그에게 윤석과의 경험 그리고 이번 여행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차분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영수는 그런 일을 겪은 건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걸 긍정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혼자 여기까지 올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의 친절한 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윤의 속임수 이후 혼자 여행하는 것이 두렵거나 조심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수의 우정 덕분에 저는 이 나라의 따뜻함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짧은 시간만 알고 지냈던 영수가 그리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저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러 왔어요. 이게 저희의 마지막 문화 수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농담을 던졌어요. 그는 고소한 빈대떡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재미있었습니다. 결국 주방은 사방이 밀가루로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저희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느긋하게 웃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직접 만든 빈대떡을 먹으며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고마워요. 당신의 우정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도시를 탐험할 수 있어 행복했고 당신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의외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영수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마음을 열고 나니 이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수와 함께하면서 윤석의 거짓된 모습 뒤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진짜 인연. 즉 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할 때 나타난 희미한 희망의 빛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 저의 가능성은 무한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